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저기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저 뭐랄까 권위주의형, 위계질서형으로 짜여진 권력들. 네. 이걸 나는 이제 사자형 권력이라 그래. 사자형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나 정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네. 사자형이냐 여우형이냐.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네. 군주론에서 정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랬거든. 사자형 정치. 이건 뭐냐면 위계를 만들고 권위를 세워서 카리스마로 지배를 하는 정치. 힘을 숭상하고. 그렇죠. 사자의 그 힘. 이런 걸 사자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좀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지 말고 꾀를 내서 이 알고리즘을 잘 짜서 그래서 가동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선호하는 건데 그 네.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싫어해. 제가 보수가 맞냐, 참칭하는 거 아니냐, 여우형. 타협형. 그래서 그 사자형 정치는 지배하는 걸 좋아하고 네. 여우형 정치형은 조작하는 걸 좋아해. 이걸 여기서 조작은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상징을 조작하고 배치하는 거거든요. 코드를. 네. 그래야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옛날에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희한한 분들을 본 적이 있어. 네. 엘리베이터를 희한하게 눌러. 왜요? 어떻게요? 자, 내가 1층에 있는 거야 지금. 예. 5층에 올라가야 돼. 5층 누르면 되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5층에 있어. 네. 그럼 나는 올라간다는 버튼을 누를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 그래서 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냐 그러니까 위에 있잖아 내려오라고. 엘리베이터 보고 이건 명령하는 신호 체계라는 거야. 내가 올라가야 돼서 올라가는 버튼 누른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보고 내려와라. 그러면 실제 내리면 그게 지하로 가겠다는 뜻인데 네. 이 사람 사고는 다른 거야.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그게 아니야. 내가 엘리베이터한테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고 시키는 거야. 그게 이 버튼이라고 끝까지 오기는데 그분은 그 버릇을 못 고쳐.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우리가 해드리잖아. 해드리잖아. 예. 그러면 자, 이 엘리베이터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기계고 알고리즘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조작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조작, 이런 의미의 조작, 기계를 조작, 또 뭘 갖다 한다는 작동시키는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우형 정치가 하는 건데, 근데 이 알고리즘 조작이 잘못되면 개판돼. 잘못되면 예. 지겨에 지가 넘어가. 민주당이 이제 좀 여우형 정당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자형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누르냐. 네. 저기 5층에 있으면 5층에 올라갈 거면서 내려오라는 버튼을 누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래서 망해. 그럼 엘리베이터가 서서 문 열리면 들어가. 네. 그럼 5층을 눌렀는데 꺼져. 그렇죠. 꺼져.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 문이 열린 다음에 다시 닫힌 다음에 올라가는 맞아요. 표시가 나오고 5번을 눌러야 그때 예. 가서 올라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의 원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이런 짓거리야. 아니 뭐 지금 조용하게 잡음 없이 잘 되고 있다 공천이 이런 평가도 그러니까 하던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내 꼬붕이어야 돼. 그러면은 저 꼬붕이 부산에 가서 대구에 가서 어떻게 정치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봐가 아니라 네. 내가 누굴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뒤에 문제고. 예. 그 오름 내림 버튼을 거기다가 신호를 주는 거야 이제 당에다가 네. 중견 정치인들한테 거기다 신호를 주는 건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당이 알아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게 엘리베이터 논리하고 똑같은 건데 네. 꼭 올라가면서 내림 버튼을 누르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근데 어떻게 굴러가긴 가. 조금 번거롭고 황당해서 그렇지. 네. 그런다고 해서 5층에 못 올라가진 않아. 아. 올라가긴 가.
그런데 황당하게 올라가는 거지 이제.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게 이게 조작을 이제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사자형. 그런데 만일에 엘리베이터가 네. 지하에 있었어. 안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는 올라갈 건데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오른 버튼을 누릴 거 아니야. 이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근데 어긋날 때는 아.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무너질 때 봐 황당하잖아. 네. 큰일 나잖아. 그냥 박근혜 봐. 그래서 보수 정권은 주로 그 신호 체계의 문제 때문에 네. 잘 나가두고 어찌어찌 올라가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줄 끊어져 가지고 맨 옥상 10층에서 추락을 지하철까지 해버린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버려, 줄 끊어져 버려. 네. 이제 승질 나거든 엘리베이터도. 맨날 이렇게 학대당하는 거. 그러니까 몰락이 갑자기 찾아오고 이게 어긋났을 때 그때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 그렇지. 아니면 줄 끊어져 엘리베이터가 그냥 1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갇혀버려. 열리지 않고 문이. 그래요. 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지금 정치 현실을 참 비유적으로 이건 내가 말씀하셨는데. 실제 눈으로 보고 겪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을 실제로 봤거든. 엘리베이터 내려오라고. 난 올라갈 건데 내려온 버튼 누른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제 국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 그게 대충 방향만 맞으면 어찌어찌 가고. 이게 자기는 올라가는데 내림 버튼 누리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황당해지는 거지. 그때는. 그렇네요. 정반대의 신호가 작동되니까. 네. 그런데 그걸 힘으로 눌러. 이걸 사자형 정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우형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합리적으로 해. 합리적으로 하는데 가끔 프로그램이 꼬일 때가 있어요.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잘 작동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또는 뭐 남북 관계도 그랬고 이상하게 의도가 선하고 괜찮았거든. 근데 나쁜 결과가 나오죠. 이런 건 이현주 의원이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알고리즘이 잘못된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여우형은 친절하고 합리적이라서 탁월한 장점이 있으나 가끔 꼬인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잘 풀어줘야겠네요.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에 내린 처방이 있어요. 절대 한쪽으로 쏠리지 마라. 권력은 사자형 통치와 여우형 조작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 두 개에 절대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기 쉬운데 권력이라는 거는 통치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배합시키는가의 게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를 막 독재자라고 욕하고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철권 통치라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월권을 하고 이러다 결국 10층에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는 한편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외교나 경제 같은 거에는 아주 전문 관료들을 많이 등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태우 때 와서는 그 사람들이 A급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방 정책을 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하고 보수 정권이 경제 민주화를 하고 언론 자유화를 하고 이랬던 어떤 수동 혁명이라 그래. 이걸 압력에 밀려서 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때 이제 A급 관료들이 등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A급 관료들이 저항하지 않고 정권하고 이 개혁의 운명을 거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김종인 아니야. 경제민주화. 지금 속보가 떴어요.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간다. 그분이 또 기환했다. 놀랄 cane. 또 이 정치 전면에 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에 가장 나이 많은 정치인과 가장 나이 어린 정치인이 항상 저렇게 다니는 이것도 참 아주 기이한 일인데. 그래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 이준석, 김종인. 그렇죠. 이렇게 맨 위에와 아래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상동 교수나 이수혁 대사나 이런 분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박근혜의 이 체제에서 김종인, 이준석 등등 등장을 해서 이게 오다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 공약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뭐 박근혜 몰락도 시작된 그런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수인데 원래 보수가 사자형 스타일인데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하면 여우형, 조작적 그 정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보수를 한 축을 구성하고 싶은 거죠. 뭐 혼합을 했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이건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변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노태우 정권 때는 A급이 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관료나 아니 근데 정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우리나라 보수의 세대 교체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주로 아웃사이더들 뭐 한 자리 해 먹었거나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아웃사이더 빙빙 돌던 사람들이 오늘날 네. 주류가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실력 있는 정통 보수하고 맥이 끊어졌어요. 그게 오늘날 용산 권력을 구성하는 실체고 그 사람들이 관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극우 유튜브로 언필칭 표현되는 네. 이런 어떤 전위 세력들, 완전한 이제 사자 중에서도 아주 사나운 사자들. 여기가 득실거리니까 이제 밑에서 길을 못 피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총선 때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이 일단은 물어뜯는 역할은 다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 나무 그늘 아래서 왕 사자는 쉬고 있고 그 밑에 똘마니 사자가 사냥을 대신 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그 사자 집단의 구성체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여우 같은 동물은 그 틈에서 못 살아남거든. 그 튀어나온 게 이제 이준석이라. 그 동물의 세계처럼. 동물의 세계. 상황. 뭐 네. 유시민 작가는 침팬지를 많이 얘기하던데 예. 나는 여우와 알파벳. 사자를 주로 얘기하지. 나는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을 나는 더 높이 평가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형 윽박지르는 그런 리더십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한동훈은 새끼 사자라서 예. 보면은 앙칼지게 새끼 사자가 원래 두려움이 더 없거든. 부상도 안 입고. 그랬는데 요게 새끼 사자거든 요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잘 물어뜯지. 또 먹을 때는 안팡지게 먹어. 뒤도 안 돌아보고 안팡지게 먹어. 사자 세계에서. 그리고 아무 사냥감이나 다 달려들어. 네. 이준석 물어뜯지, 조국 물어뜯지. 이제 이재명 하나로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이게 아주 물어뜯고 있다. 식탐이 강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먹지도 못해 어려서. 조금씩 뜯어 먹고 야 이제 노루 먹다 보니까 야 사슴이 더 맛있대.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사슴 하나 또 배 먹다가 그러다가 야 저기 사냥 있어. 거기에 더 맛있대. 거기 가서 하다가 그러다가 네. 정신없이 이제 다니는데 그 노련하고 듬직한 사자는 사냥감을 하루에 한 마리만 해서 그렇죠. 진득하게 그걸 먹고 예.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하면서 나의 지배 질서 그다음에 나의 무리들이 먹는가도 살펴보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좀 어른스러운 사자라고요. 네. 원래 그런데 그 저 우두머리 사자 윤석열이가 최근에 좀 골이 비었어. 조금 약간 좀 애가 맛이 갔다고. 그런데 그걸 알아. 네.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고 거기서 저 이렇게 뭔가 좋은 얘기나 좀 하고 네. 있고. 집중 견제 피하면서. 그 저기 뭐 청소년기 사춘기 사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온 동네 매일 물어뜯고 다 먹지도 못할 거를 일단 사냥부터 하고 보는 거야. 이 자연의 금도를 넘어선 거지. 먹을 만큼만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하는 게 금도인데 얘는 달라.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좀 넘어서는 그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상황을 두고 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뭐 사활을 건 뭐 지지층도 결집을 시키고 또 외연 확장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김건희가 국민의힘을 살렸다. 어떤 김건희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통과가 됐어요. 예. 그게 아마 1월인가 12월인가 1월인가 그러는데
그때부터 윤석열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가만 있어봐. 국힘의원들이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특검을 거부하긴 했는데 재의결을 한다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재의결이 정말 돼버리면 뭐 특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여태 꼬붕으로 알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내가 당하는 거야. 배신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당장 특검 재의결할 거 아니야. 이건 안 되지. 왜냐? 정치보다 마누라가 소중하거든. 이 집의 이 부부 금실은 네. 이 모범 가족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보면은 그냥 국민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또 사자의 책임감으로 저 마누라는 내가 지켜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 물갈이 하는 게 이제는 흐지부지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조용한 게.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이게 거기서도 시작이 됐다. 나비 그리고 효과처럼. 그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충 2월 달에 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한번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지역구 공천은 한동훈한테 맡기고 네. 용산은 비례 선거에 개입할 것 같아요. 비례 후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 아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그 한동훈이 일단은 공관위가 열리고 네. 뭔가 이제 당내 공천이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그때 갈등이 봉합이 되겠냐. 그때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수술 칼을 뱃속에 넣어놓은 채로 봉합을 해버렸다.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갈지 그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권력하고 타협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이 정치 권력과 용산 권력이 이제 그 절충이 되고 타협이 됐는데 예.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김건희 특검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역설적이네요. 국민의힘 여권의 집권 세력의 약이 돼 버리는 형국 황당하죠, 사실은. 이렇게 되고 예. 반면에 민주당은 이탈표들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 올려봤자 이게 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의결 해봤자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다. 29일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 나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그 재의결이 안 돼가지고 폐기되는 모습을 차라리 국민한테 보여줘라. 지금 선거 앞두고 국민들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봐라. 정치가 이 개판이구나. 네. 이걸 차라리 보여주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지금 사실 재의결을 통해서 특검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봐왔잖아요. 네. 근데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 이게 의석수가 정말 이게 모자르고 안 되니까 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 아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오히려 야권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드러내주고 네. 이렇게 정의가 무릎을 꿇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민주당 이탈자들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이 더 세질 거고 예. 그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위주로 공천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서 이재명 차라리 대표가 올려버리는 게 나아. 예.